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희가 쉬는 사이에 이스라엘 여전히 전쟁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석유 시설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시설로 다시 바뀌었다라는 어떤 외신들이 나오면서 한숨 돌린 듯 보입니다. 때문에 국제유가는 그제는 폭락했다가 어제는 그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 마감하면서 시장 상승에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에 대해 탄력을 더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우량주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해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TSMC는 상당히 좋은 잠정 실적을 발표한 건데요. 3분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모두 상승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가에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걸까요? TSMC도 그렇고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수혜주로 엮이는 엔비디아도 역시 좀 뜨뜻미지근한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주가 향방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FMC도 비슷하죠.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일까요?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 안에서 금리를 더 많이 내려야 된다. 혹은 조금 덜 내려도 괜찮다라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한 모습이었고요. 끝으로 중국도 첫 번째 경기 부양책에 이어서 두 번째 경기 부양책이 엊그제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는 아니었던 모양인지 상해 지수도 발표 당일에 상승폭을 좀 줄였고 항생 지수도 급락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장 마감 상황을 한번 보면은 상해 지수 다시 6%대 급락을 보였고요. 홍콩 항생 지수 마찬가지로 한 1, 2% 정도 약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재료가 익숙해서인 걸까요? 시장은 조금 더 새로운 것에 주목하는, 예를 들어 미장에서 보면 한 우량주 매수라든지 안 갔던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우리 시장도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삼성전자는 예상보다 안 좋았죠.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또 반영이 됐다라는 심리가 작용해서인지 5만 원 선을 뚫고 내려오자마자 다시 들어올리면서 결국 근근히 한 6만 원 선에서 마감이 된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보니까 안 나올 거라고 조금 더 우려를 한 모양인지 삼성전자보다 낙폭이 더 컸습니다. 반면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실적이 선방했다라는 평가인데요. 결국에 세액 공제 때문에 영업 손실은 면했지만 그래도 하반기 앞으로 좋아질 업황 기대감이 이렇게 주가를 좀 들어 올렸습니다. 또 이와 함께는 LG 에너지솔루션 향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도 격포제로 작용을 했네요. 그리고 팩트론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 플러스 알파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었지만 일라이릴리와 함께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이 장 마감하고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 소식으로 인해서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이는 일라이릴리와 함께 엮여서 비만 관련주까지 급등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엔터는 좀 오랜만에 보입니다. 컴백 이슈 그리고 새로운 데뷔 이슈 또 중국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서 기존의 상고하저인 것들이 이제는 좀 돌려서 상저하고로 올라가는 건 아닌가라는 새로운 기대감이 좀 반영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엔터주들 상승률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 달 사이에 거의 20%까지 급등을 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는 화장품주는 왜 갑자기 이렇게 낙폭을 키우지? 라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애널리스트들 코멘트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그동안 우리의 심리를 자극했었던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은 둔화됐다라는 사실들을 일부 선행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4분기에 중국이든 미국이든 여러 가지 쇼핑 시즌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표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건 너무 좀 과하다라는 분석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미국향에 관련해서 매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기업들에 환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실적에 대한 포인트도 약간은 갈리고 있다는 거죠.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중국 포션이 높기 때문에 상분기 당장의 실적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반면 OEM이라든지 ODM 쪽, 한국콜마나 코스메스 쪽은 여전히 최선호주로도 3분기 실적 기대와 함께 모멘텀을 받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화장품주 체크해 볼 포인트 두 가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시장에서 익숙한 가운데서 새로움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은 그 부분에 한번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한 반도체 성적표부터 분석을 좀 해보시죠. 반도체는 한국만 겨울일까요? 아니면 삼성전자만 겨울일까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만 겨울이고 앞으로 나올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도 그럴 만합니다. 지금 영업이익만 보시면 저희도 컨센서스 한 10조 한 3, 4천억 원 그 정도 이제 엇갈리면서 최대로 잡고 있다라고 브리핑 시간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보다도 못 나왔습니다. 한 9조 1천억 원 나오면서 전 분기 대비 10% 넘게 줄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당연히 하회를 한 거죠. 결국 반도체 부분이 부진했기 때문이다라는 평가인데 물론 잠정 실적 안에서 우리는 부문별 구체적인 실적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성적을 바탕으로 추리를 좀 해보면 디램이 4조 원, 낸드 1조 원, 여기에 파운드리가 부진하다 보니 총 4조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부문의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한 5조 원 정도, 낮춰서 5조 원 정도로 얘기가 됐었는데 실적이 막상 발표되고 나니까 지금 4조 원 정도로 내려간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결국에 디램 쪽, 레거시 쪽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방어할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것이 크게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 부회장도 참 이례적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죠. 실적이 부진해서 송구하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뚜렷한 경쟁력에 찾아가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스스로도 조금 좀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서 코멘트를 다는 모습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요. 이런 심리는 이미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와 함께 지금 디스코라든지 도쿄 일렉트릭은 상당히 차트가 비슷해서 디스코의 차트만 한번 확인해 보셔도 지금 삼성전자 7월 대비 지금 현재 주가 모습이고요. 일본 반도체는 우리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바닥을 치고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분위기 대만은 차트를 보시면 확연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건 폭스콘의 차트인데요. 벌써 7월 고점 대비 거의 다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대만은 봄일까요? 조금 전에 TSMC도 잠정 실적이 나왔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그런데 폭스콘도 상황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엔비디아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앞서서 폭스콘의 경우에는 엔비디아랑 협력을 해서 AI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죠. 그런데 블랙웰 칩이 얼마나 잘 팔릴 예정이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공언을 하는 건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풍은 왜 우리나라에는 불어오지 않는 건지 또는 삼성전자만 그 훈풍에 닿지 못하는 건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대목인데요. 자, 반도체 정말 HBM이 포인트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적과 업황의 분위기 속에서 새로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두 분께 힌트 조금 더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번엔 테슬라 또 익히 알고 계시는 기업일 텐데요. 이 안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또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택시 이제 오늘 저녁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한 새벽이면 로보택시가 공개될 텐데요. 참 시장을 들여다보면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만만찮습니다.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영향이 큰데요. 전기차 수요, 캐즘은 접어들었는데 경쟁사들은 너무 많이 생기면서 앞으로 마진은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빠졌었습니다. 당시에 140불도 채 안 됐었는데 로보택시에 힘입고 자율주행에 힘입어서 주가가 벌써 240달러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한 5개월 만에 70% 급등을 한 건데, 자, 과연 이 기대감에 이번 로보택시가 부응을 할 수 있을지가 그 관건입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람이 없는 택시를 타게 되려면 규제 부분이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가 가장 미지수다라는 월가의 지적들이 많은데요. 때문에 이 부분 얼만큼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2차 전지, 그 테슬라 원래 본업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의 코멘트가 있을 건지가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크게 줄 듯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가장 대장으로 꼽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죠. 테슬라가 가장 큰 고객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정말 실적을 보시면 악재는 이제 털어낸 반면에 호재는 얻어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한 3,400억 원 정도 컨센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전 분기 대비 무려 130% 가까이 오르면서 컨센 상회는 물론이고요. 매출 역시도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눈높이가 너무 낮아서일까요? 그럼에도 북미양 ESS라든지 북미 그리고 유럽 쪽으로도 공급이 늘어났다,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우리가 우려했었던 전기차 수요에 대한 어떤 부진들이 조금은 돌파구를 찾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실적이 그동안 안 좋을 거라고 했었는데 털어냈고 그 이후에는 또 벤츠 계열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는 테슬라와 관련해서 또 발주 계약을 맺었다라는 호재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내년까지 한번 얹어봤을 때는 업황 분위기도 괜찮고 앞으로 회복될 것 같지만 그래도 시장이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라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죠. 대선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나마 잘 나왔지만 그 아래 소재단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3, 4분기 실적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자, 관망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건지 그래도 미래를 보고 앞당겨서 그 밸류를 더해봐야 되는 건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오늘 두 분은 어떤 의견을 주실지 궁금해지네요. 잠시 뒤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볼만한 플러스 알파 이슈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나라 차원에서 호재가 많습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과 함께 새벽에는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또 당선이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7주 만에 처음으로 통화를 해서 이란 공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구글은 미 법무부에서 독점 완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 사업 부문을 조금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에 약세로 마감했고요. 비아디는 북미에 이어서 남미도 잘 팔리는 듯 보입니다. 끝으로 TSMC죠. 3분기 매출 작년보다 39% 급등하는 걸로 나오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성적표를 거뒀다라는 점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 그리고 시장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은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지은 대표님 너무 고우시네요. 고운 며느리 건데. 자, 일단 새벽에 TSMC 3분기 실적도 나왔고요. 저희 쉬기 전에 또 삼성전자 실적도 나왔으니까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면서 전략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실망스럽지만 앞서서 TSMC도 잘 나왔고요. 폭스콘이라든지 슈마콤도 AI 서버 쪽으로는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SK 하이닉스랑 두 개 좀 달리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비하면은 그나마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힘이 좋은 상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하이닉스가 10월 22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법만도 한 것이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HBM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블랙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특히나 서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HBM에 대한 매출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주가가 좀 괜찮다. 뭐 둘 다 그렇게 막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지만 네. 그나마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낫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개를 고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앞으로 당분간은 좀 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전례 없는 그 부회장의 사과. 그죠. 사실 기업에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사과하는 게 이게 거의 드문 굉장히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례적이죠. 네, 뭐 사실 뭐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가지고 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부회장이 사과를 했다라는 점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삼성전자에서도 어떤 일을 계기를 통해서 뭔가를 좀 바꿔보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또 했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 삼성전자의 투자자분들의 가장 우려사항은 이 지금 뭐 HBM도 좀 그렇다 할 성과가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도 뭔가 성과가 안 나오는 거면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텔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 아우. AI에 대해서 준비가 너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이번에 대한 뭐 실망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어떠한 뭔가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뭔가가 없다고 한다면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서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 쪽은 좀 당분간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만약에 반도체 섹터에서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하이닉스랑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들 대부분 HBM 관련 네. 종목군들이죠. 그쪽으로 조금 집중해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옛날에 AI 처음으로 붐이 일었을 그 당시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뭐 한창 HBM 붐 불었을 그렇죠. 때 그때도 한미반도체랑 이제 HBM 관련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그렇죠. 움직였듯이 이번에 뭐 그때처럼 막 강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갔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설레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그때를 돌이켜 보면 HBM 열풍이 약간 잦아들만 한때 삼성전자 CXL이 급등을 했잖아요. CXL 관련해서 그거는 뭐 없을까요, 지금? 지금 사실 CXL은 네. 이게 HBM처럼 뭔가 돈을 버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아, 앞으로를 미래를 보고 뭐 개발한다 이건데 CX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D램은 연산장치 기능이 없어요. 처리하는 기능이 없는데 CXL은 거기다가 처리의 기능을 넣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이제 뭐 개발 중인 것 같고 양산하고 이렇게 지금 납품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대감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요거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 넣을 만한 그런 건 또 그래요?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CXL은 또 변동성은 따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 말고 이제 HBM이라던가 오히려. 삼성전자를 본다고 한다면 파운드리에서 TSMC를 어떻게 따라잡을 것이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참. 파운드리 사업도 뼈가 아픕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5만 원 선으로 내려오면 바로 들어올리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시장이 한 가닥의 희망의 줄기를 찾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CXL이랑 연관을 좀 지어볼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멀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네.
좋을 거라고 했는데 지난 거래일에 빠졌던 거는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디램은 삼성전자 보니까 별로 기대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실망으로 봐야 될까요? 약간 실망도 있는 것 같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전 세계에서는 AI 열풍이 지속되고 그러니까요. 있고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좀 별개로 약간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 SK 하이닉스는 HBM 쪽으로 워낙 지금 점유율 굉장히 거의 뭐 독보적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없을 정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가 흐름에서는 좀 소외받는 흐름이라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고 확인을 좀 해보자라는 이런 좀 수급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HBM 쪽으로의 이제 기술적 우위 그리고 점유율에서의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실적에 있어서 DS 부분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정말 좀 약간 시장의 기대치를 많이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네. 숫자로 찍힌 것만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실망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우리 레거시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확인에 대한 부분들이 따라붙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AI 쪽은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뭐 엔비디아는 지금 상승세가 약간은 좀 쉬어가고는 있긴 하지만 다른 그 밖의 종목들은 워낙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엔 SK 하이닉스를 가장 수혜주로 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는 퀄 테스트에서 워낙 기술적인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과 여부가 명확히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두 종목 중에 좀 긍정적인 것은 당분간은 SK 하이닉스가 좀 시세의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나온 TSMC 호실적 이슈라든지 뭐 폭스콘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은 SK 하이닉스가 받을 확률이 좀 크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가 빨리 이 퀄 테스트 통과해야 되는데 또 이번에 통과하는 이야기 나오는 것도 지금 HBM3 8단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기술적인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고 지금 HBM4에 대해서도 이번에 하나 정밀기계랑 같이 공동 개발, 장비 공동 개발 이슈도 있고 했는데 이런 곳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빨리 기술적으로 우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따라붙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수혜는 하이닉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도 향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뭐 수급이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수급에 대해서 유입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서 탄력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놓고 봐서 그렇지 뭐 세계적으로 엔비디아라든지 폭스콘 뭐 TSMC 주가만 봐도 지금 고점 대비 빠졌던 거 다시 다 네. 회복했더라고요. 네. 그에 반해서 SK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성장 여력을 열어놓고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이번에는 테슬라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 로보택시 여쭤봤을 때 셀온일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주셨어요. 셀온도 온이지만 전기차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들 코멘트가 나오면 우리 2차 전지 센티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좀 탄력을 더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런 자율주행 쪽은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네, 그러니까 11시 미국 쯤? 시간으로 밤 10시, 7시, 8시쯤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미국 때문에 7시. 이제 예. 우리나라 내일 장중에 이 네. 소식들이 들려올 거라 예.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내일 탄력이.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세론 효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모르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제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런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변동성을 보였던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군들 그리고 테마성 경향을 띠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전기차 이런 쪽 2차 전지 이쪽은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의 그런 소식보다는 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가 하드캐리. 네, 왜냐하면 지금 벤츠 쪽이랑도 뭔가 그죠, 그죠. 계약이 예, 뻔히 나왔고, 계열사랑, 예. 그 다음에 4680 배터리 관련해서 테슬라랑 지금 또. 그쪽에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캐즘이라던가 이러한 상황, 그리고 안 좋다 하는 상황에서 지금 뭔가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앞으로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 수급도 나쁘지 않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뭐 동원 시스템즈라던가 뭐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로는 이 원통형 배터리에 또 실리콘 응급제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NF도 지금 원통형 배터리 양극재. 그러니까 다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상승력이 좋아요. 특히나 TCC 스틸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니켈 도금 맞아요. 강판. 네. 그리고 이제 동원 시스템즈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 동원 참치 네, 네. 만드는 네. 그쪽 기업이 맞는데 그 캔 관련해서 이제 뭐 그게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저 기업들이 동원 시스템즈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로보택시권과는 별개로 여기는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로보택시에서 뭔가 좀 그거와 관련돼서 468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첨언이 나온다면 네. 금상첨화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자율주행 쪽은 변동성이 지금 더 클 그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거는 어떤 기대감이거든요. 지금 자율주행은. 네네. 근데 지금 2차 전지, 특히나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은 네. 이제 안 좋았는데 요거로 관련해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거 부분이기 기대로. 때문에 예, 예. 오히려 저는 이쪽을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아래단의 밸류체인 TCC 스틸, 대주전자 재료, LNF 이렇게 대장으로 꼽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다 잘 간다라는 건데 그러면 본부장님은 LG 에너지 솔루션 대장 보시겠어요? 아래단 보시겠어요? 뭐 대장 당연히 보면 그래요? 좋은데 사실 엔솔 사실 너무 높다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지금 저 가격대가 높다라고 저는 네. 생각이 안 들고요. 왜냐면 한두 달 전만 해도 공모가까지 갔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올라와서 예. 가격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좀 멀지 않았나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엔솔이 준비하고 있는 네. 뭐 LFP 배터리, 예.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ESS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예. 앞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주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한다면 예. 지금 많이 올랐지만 과연 여기가 고점일까에 대한 부분은 글쎄오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 가격적으로 좀 나는 부담스럽다 한다면 오히려 밑단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저 가격 차이지 기대에 대한 모멘텀은 같이 받고 간다. 여기에 우리 이지은 대표님 조금 반박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은 대표님은 로보택시에 대해서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쪽을 보자라는 네. 취지로 주셨거든요. 일단 2차 전지 자체로 봤을 때는 네. 좀 좋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좀 따로 떨어져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로보택시 관련돼서 지금 미국 쪽에서도 평가가 나오는 게 기대가 너무 부풀어져 있다. 일정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너무 많이 작용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연휴에 돌입을 했고 화요일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대부분 일정을 앞두고 굉장히 좀 밀리는 모습들을 네.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급적으로 다시 이게 재유입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오히려 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 뭐 로보택시 일정과 별개로 지금 워낙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래 이제 대장주격으로 시장에서 끌고
봐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연달아서 실적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들도 같이 내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이라든지 반도체 좋은 거 알고 AI 시장 커지는 건 알고 있지만 네. 워낙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그렇죠. 꽤 오랜 기간 동안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이제 좋은 소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쪽으로 투자 기회를 한번 찾아볼까라는 시장의 분위기들이 점점 형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또 자율주행과 별개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로보택시 일정 이후에 저도 화요일날 움직임을 보니까 세론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꼭 염두를 해두시고 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비중을 확 줄여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야기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라이콤이 시외에서도 반응이 가장 빠르고 네. 이 대장인 이유가 있나요? 실적이 좋게 나올 예정인가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이 자율주행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인데 이제 광을 쏴서 되게 시야를 넓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사람 이제 눈 시력에도 안 좋지 않게 잘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국산화에 대한 부품 이슈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수혜를 핵심적인 부품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모멘텀을 좀 크게 시장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기술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어떤 테마나 이런 부분들이 형성됐을 때는 우리가 수급적인 요인들이 또 무시를 못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기술력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만들어가는 차트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수급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라이콤 뭐 테슬라랑 구체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핵심 부품이라는 모멘텀과 함께 시장에 관심을 받고 네. 있다라는 측면에서 라이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조본 부장님은 LG 에너지솔루션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놓고 네. 관심 주는 현대차 주셨어요. 뒤통수 아닌가요? 아니 뒤통수가 아니라 지금 현대차가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잊지 말고. 우리나라의 테슬라의 대항마잖아요. 현대차가.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기업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애국자신. 네, 이제 현대차는 사실 구글이랑 지금 하고 있고 뭐 GM과의 MOU, 인도 IPO에서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보택시가 만약에 조금 뭔가 좀 삐그덕한다 그러면 오히려 현대차 쪽에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만약에 세론으로 나오면서 자율주행들 주들이 좀 빠지거나 이럴 때 오히려 현대차 쪽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오히려 현대차를 지금 보자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현대차도 웨이모랑 협력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 미국에서 뭐 로보택시 한다라는 것과 함께 또 인도 시장 IPO 이슈도 22일이었나요? 그렇게 보도가 나왔으니까 또 좋은 저희를 또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네. 좋은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많은 포인트들 알려주셨는데요. 잘 정리해서 오늘도 지혜롭게 투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